네, 가면 뺨을 때려줘요. 이렇게 이렇게 착. 침은 뱉더라고요. 네, 서울 패션 라디오. 네, 해찬을 포기했습니다. 120 몇 화. 120 몇 화. 근데 오늘부터 포기한 게 괜찮아. 이후를 그러니까 위해. 적당히 포기하는 것도 그래요. 그냥 뭐 무슨 편 이렇게 하면 돼. 그래. 우리는 살면서 많은 걸 포기하죠. 계속 나도 포기하고 나이 있잖아. 세는 거 포기했어. 그렇죠. 너무 많으면은. 너 낯설부터 포기하셨다고. 안녕하세요, 장수입니다. 러브정입니다. 준이? 네. 준이. 이거 하나 못해요. 숫자 너무 쓰는데 이거 하겠어?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하나 제대로 못합니다. 부동사람. 그 사이에 한 달 만에 뵙는 거죠? 예? 아, 성우 형은 맞아. 한 달 사이 어디 좋은 데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저기 한 2년 반 정도를 우리가 클라이언트 트립을 못했어요. 클라이언트 트립이라는 건 뭐냐면 1년 동안 우리가 거래하는 미용실들이 저희하고 계약을 해요. 얼마 이상 1년 동안 구매를 하면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걸 해드립니다. 뭐 이런 걸 계약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프로그램 중 하나가 이제 여행이에요. 그냥 이게 오래된 회사들은 가끔 이런 시스템 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접대 자체가 그냥 회사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데들이 있죠. 이제 이게 접대라고 말해도 그게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겉으로 표현하기에는 세미나, 해외 세미나. 워크샵. 명분이죠. 예,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세미나를 세미나 그래도 반나절 정도 해요. 그럼 아예 좋아 보여. 얼마나 가면 해줘요? 나도 사게. 뭐, 100만 원어치 사면 괜찮나? 그럼 살만하지.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좀 주고 미용 샴푸. 공구. 세미나 가는 건 가위바위보로 합시다. 그래요. 그리고 누가 트렁크에서 올지도 정하고. 그렇게 합시다. 아무튼 그런 걸 했는데 다낭으로 갔어요. 네. 근데 2년 반 만에 이제 인더스트리에서 최초로 우리가 이제 간 거예요. 네. 사람들이 많이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뭐 해외 여행도 자주 못 갔을 거고 그동안 뭐 세미나는 둘째 치고라도 그러니까 자기 분위기도 좋았고 다낭이 저는 처음 가봤는데 많이 가본 사람들은 거기가 좋지만 이전엔 중국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히 복잡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중국인도 없고 그게 제일 좋아요. 사람이 별로 없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호텔 앞에 이제 보통 그런 데는 호텔 앞에 해변가는 이 호텔 사람들만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저기 낮 시간에 다른 사람들 다 투어 가고 이럴 때 일을 하다가 잠깐 바닷가를 혼자 갔다 와야겠다 이러고 이제 나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바닷가 그 앞에 해변에. 그래가지고 왕따인가? 괜찮죠? 국제적 왕따. 괜찮은 거죠? 아니 그래도 좀 그래요. 씁쓸하네.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외로워. 진짜 그렇네. 듣고 보니까 죄송해요.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거를 웃어 넘길 수 있는 사람한테만 하란 말이야.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물멍이라고 있잖아요. 파도가 막 오는 거를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야 이거는 좀 뜻깊다. 항상 뭐든지 아무도 없을 때 했지만 요거를 아무도 없을 때 하기 처음이다. 네. 다낭에서 외로웠었던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 바다에 혼자 있고 물 먹으면 진짜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요. 어떻게 한 명도 없지 근데? 아무도 없고 저 구석에 그거 지나가긴 했겠지. 그 호텔에서 아마 고용한 구조요원 같은 사람 한 명 있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은 아예 그냥 그 호텔을 뭐 한 층을 통으로 빌리던 해가지고 사람들 다 거기 그 호텔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통으로 다 빌리진 않았고 아무튼 총 20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방이 이제 저희 그게 아시아에서 200명이라는 거죠? 한국만? 한국만. 와 역시 저희 생각보다 그 구매 허들이 낮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30만 원이면 되나?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본데 30만 원이면.
그래가지고 근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지난 2년 반을 못했으니까 앞으로 1000팀이 남아 있어요. 그럼 진짜 나한테 한 4만 원 정도 사면 아 3만 원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이제 앞으로 계속 가야 되는. 그렇구나. 올해요? 네? 올해보다도 이제 올해는 조금 이제 추워지고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내년 뭐 상반기 때 뭐 거의 다 이제 털어내야 되지 않나. 방콕 이런 데 가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많이 가요. 예전에 괌도 많이 갔었고 휴양지들 위주로. 유럽 쪽도 가고 뭐 그러면 막 거의 매달 가는 거예요? 그거?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와 좋네요. 와. 저는 메달은 못 가고요. 대리인으로 저를 좀 보내주시는 건 어떻습니까? 네가 지금 나를 대리하기에는 얼굴이 너무 부었어. 무슨 얼굴이 이렇게 부어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달 사이에. 네가라뇨 이게 말이 좀 심하시네요. 그리고 결혼해서 이제 완전히 대리할 수 없게 됐어. 네일 시스템이야? 얼굴이 부은 거보다 네가가 더 싫어? 상당하시네요 진짜. 어. 자 그렇게 다낭을 다녀오셨고 앞으로도 자주 좀 다니실 거라고 같다고 합니다. 네, 너는 어땠어요? 저는 우리 셋이 여기가 아닌 장소에서 만나는 게 잘 없잖아요. 그렇네. 근데 청주의 청남대라고 진짜 인생에 하당 상관도 없는 곳에서 둘은 봤어요? 못 봤죠? 둘. 봤어요. 아 봤구나. 근데 진짜 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갑자기 너네들이 셋 다 청주에 있다고 막 카톡에 나오니까 되게 새롭더라고. 아 서운하지 않았어요? 아니, 외로우신가요? 아니 나는 원래 혼자 있는 거니까 뭐 그게 그렇게 새롭진 않았어. 너네들끼리. 맨날 혼자 계시니까. 그 약간 어떻게 된 거냐면 청주에서 페스티벌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윤수형을 한 2달 전에 그러니까 이미 섭외는 까대고 됐어가지고 초대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안 오셨던 날 여기서 얘기하다가 서구 형도 가고 싶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약간 진짜로 간 거구나. 네. 진짜 오셨어요. 그래서 셋이 다 모인 거야? 모인 느낌은 아니고 저는 이제 매니저로 가잖아요. 가서 커피 사러 갔는데 윤수형을 봤어요. 닭꼬치 사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셋이 한 자리에 있지 못했어? 한 자리에 한 번도 없었고 요렇게 보고 저는 요렇게 봤어요. 그리고 여긴 요렇게 본 것 같아요. 한 자리에 있기에는 저희가 간 시간이 일단 제가 간 시간은 좀 늦어가지고 이미 막 다 돗자리 피고 난리가 시작했고. 그리고 두 분 다 따로 일행들이 있으시고 저도 또 일하러 가고 한 거니까 좋았어요. 그럼 그리고 나서 바로 또 보일러실 갔던데. 보일러실로 그러니까 그 끝나고 바로 또 보일러룸이 또 오랜만에 한국에서 해서 거기서 뭐 파티 뭐 했죠. 네, 보일러룸이 이제 뉴욕 기반의 미국 뉴욕일 거예요 아마. 엄청 파티 브랜드 중에 월드와이드로 제일 큰 그런 채널이자 브랜드인데 그거 한국에서 한다고 또 저 친한 친구들이 그거를 하는 거여가지고 또 한 며칠간 인스타그램 피드가 다 거구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무슨 서울의 약쟁이들은 거기에 다 모여. 맞아요. 네, 갔는데 조심하세요. 진짜 갔는데 팬티만 입은 사람, 팬티 안 입은 사람 뭐 다 있었어요 정말. 팬티를 안 입은 사람이 있었어? 팬티 안 입고 바지만 입을 수 있잖아. 좀 별로다. 오케이. 어쨌든 되게 진짜 힙스터들도 많았고 막 엄청 온갖 스타일을 다 모아서 옛날에 서울 패션위크에서 이게 옛날에 우리 한 2010년대 초반에 서울 패션위크 가면 약간 코스프레 하기 전에 다 모였잖아요. 일진들이 패션 일진들 그 느낌으로다가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경한 느낌을 받았고 그거를 이제 같이 있던 어린 친구 99년생, 96년생이었는데 그 친구들은 아예 이제 그렇게 다 모인 게 또 되게 생경하게 느끼더라고요.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너 99년생이랑 같이 클럽 갔다고? 99년생이랑 놀아요. 놀았어요. 00년생은 없니 혹시? 한 살 남았군요. 이해했어요. 네. 1900년대 사람.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날 그 보일러룸 날하고 그 청주 재즈토닉 페스티벌하고 이제 겹쳐가지고서는 그 둘 다 이제 저는 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재즈토닉 쪽을 선택을 했는데 이 새끼는 둘 다 갔다 왔네요. 아주 부지런한 친구입니다. 정말 놀랐어요. 미친 것 같아.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가서 또 뭐 보기로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가지고 청주 갔다 대전 가는 거는 이해가 돼. 근데 청주 갔다가 보일러 성수동까지 또 와가지고. 근데 그 청주는 어차피 잘 거 아니면 올라가는 김에 빨리 그러니까 창환 형님보다는 그러니까 그 마지막 헤드라이너가 김창완 밴드였거든요. 김창완 형님도 좋지만 보일러룸을 선택했다. 저는 그 까데오 이제 덕분에 그러니까 승준 씨 덕분에 까데오 공연 보고 까데오 덕분에 승준이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내가 말해놓고도. 근데 아무튼 그러고 공연은 진짜 좋았어요. 일단 경치가 엄청 큰 스테이지가 있는 건 아니고 한 몇백 명 정도 있으려나? 1000명? 10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1000명, 1000명 좀 1000명 정도? 근데 거기가 과거 그 김영삼 정부 때까지 그 대통령 별장이었다 보니까 일단 부지가 50만 평이에요. 졸라 커요. 근데 솔직히 대통령 별장을 왜 50만 평이나 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데 앞에 대청호가 이제 끄트머리가 쫙 보이고 뒤에 숲이 있고 잔디밭 관리 잘 돼 있고 골프장이어서 여러모로 되게 좋았어요. 네. 그리고 저는 김창완 밴드가 대선배니까 사실 까데오 분들이 공연을 보고 갈 줄 알았어요. 봤어요. 아 그분들은? 네, 저랑 너무 베이시스트만 가고 그 다른 사람들은 봤어요. 그래서 뒤쪽에 근데 그 뒤쪽에 이렇게 쓱쓱 보니까 공연 하셨던 분들이 다 보고 그럼요. 그죠? 다 있었어요. 페스티벌 오랜만에 가서 좋더라고요. 맞죠. 좋았어요. 진짜 좋았고. 1000명 정도 그럼 꽉 차는 느낌이 아니라 듬성듬성해요. 아주 느슨하게 이렇게 넓게 다들 널브러져 앉아가지고 빽빽하진 않아요. 좀 재밌는 거는 그렇게 이제 무대 앞에 다 이렇게 느슨하게 다 모여 있고 옆쪽에 그 벙커라고 그러죠. 그 치면 모래 있는 거. 거기서 애기들이 흙장난 하고 있고 그게 그거 넘어서 거기서 그러니까 그 푸드 트럭들 다 있고 거기서 다 먹고 있고 막 좀 좋았어요 진짜. 근데 그러니까 이게 청남대라는 데가 그 서구 형이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대통령들의 별장으로 만든 이제 그런 구역인데 일단 부지가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그 중에 이제 일부가 이렇게 대단히 낮은 난이도의 이제 골프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 페스티벌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벙커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잔디가 아주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이제 잔디밭이 있습니다. 6년 아니 야, 인기가 없어서 망정이지. 그 BTS 10만 명 모인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 지옥이겠다, 그죠? 원래 지옥이 그런데. 10,000명만 해도 장난이 아닌데. 1000명도 꽤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은 원래 지옥이에요. 아, 그런가? 그거 안 해도. 네. 그래서 청남대에서 그러니까 재즈 토닉 페스티벌이라는 이제 행사를 해서 저희가 이제 셋이 갔다 왔던 건데 근데 이게 재즈 토닉 페스티벌이 2017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2년인가 3년인가 2년 했는데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행사고 이제 지역에서 반응이 되게 좋아가지고 내년에도 아무래도 뭐 별탈 없이 개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한대요. 네. 그래서 전주에 이제 재즈 페스티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처럼 이제 지자체가 하는 행사도 이렇게 정말 높은 품질을 가질 수 있구나 그리고 잘 이어질 수 있구나를 보여주는 아주 실증 사례입니다. 청주 시장님인가 그런 분이 교육감이 왔어요. 그분이구나. 막 인사했잖아요. 갑자기 까데오 10분만 미루겠습니다 해서 왜요? 근데 허허허. 그 충북 교육감 이국형이라고 있는데 교육감 이름까지 역시 결혼하실 분이라 드립 치려고 외운 거예요. 진짜 이름을 잘 외워 얘가. 맞아. 김구라 스타일이잖아요. 맞아. 그래서 올라오셔가지고 뭐 무대 인사도 하고 뭐 그랬는데 좋았어요. 근데 지방 행사는 또 그런 게 또 맛이죠. 맛이지. 아니 펜타포트 페스티벌 인천시장 무조건 와서 인사하고 가요. 인사하고 그거 막 뭐 드론 쇼 해요. 옛날에 그 영길이 형이 거기 이제 매번 나왔었지. 그래. 할 때마다.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맛도 있고. 근데 이게 재즈 토닉 페스티벌이라는 이제 이름이 걸리긴 했지만 완전 재즈는 아니고요. 맞아요. 이게 내가 좀 웃긴 얘기 하나 해줄게. 내가 단안 간 것도 그거 하려고 한 거야. 인사말. 여기 교육감님이시네. 그 클래스네. 그렇네. 그 느낌이에요. 근데 그치 그 연배나 지위나 연배가. 고위 공직자 같은 분이 여기 옆에 앉아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 재즈 토닉 페스티벌이 완전 그 재즈는 아니지만 그 재즈도 굉장히 깊은 농도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듣기 좋은 그런 가수들도 이제 팝 가수들도 많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미 끝났는데 내년에도 좀 기대를 해주시고 거기 좀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재즈를 걸고 있다 보니까 그 기존의 밴드 몇 밴드 안 보긴 했지만 그냥 재즈 뮤지션들은 이제 본인들이 하는 게 그냥 재즈고 근데 맞아요. 김창완 밴드가 사운드 체크하고 시작하는데 첫 곡을 되게 긴 연주곡으로 했어요. 약간 블루스 느낌 나는 까데오 생각도 많이 났고 근데 그 시작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TV에서 김창완 밴드를 보면 뭐 산울림의 그 메들리들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거를 거의 배제하고 뭔가 실험적으로 딱 시작을 하는데 그게 엄청 좋더라고요. 밤에 이렇게 깜깜한데 이제 막 음악이나 호숫가에서 이렇게
아, 그분들이 연주를 실제로 잘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세션이 아니라 이제 밴드의 멤버들은 김창완 선생님도 이제 기타를 치시지만 뒤에 있는 분들 이제 동생분들 한 명 있잖아요. 근데 다 찢어져서 다른 밴드하고 네. 그 태훈이 형 친구들이 다 거기 같이 밴드 네. 멤버예요. 그러니까 산울림은 저희 또래예요. 해체했죠. 아. 그 막내 분이 돌아가시죠. 돌아가신 아 그렇구나. 좋더라고요, 되게. 맞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페스티벌이니까 올해는 이미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한번 여러분 가보세요. 지자체에서 은근히 재즈 페스티벌 많이 해요. 포항도 칠포 재즈 페스티벌 있고. 이게 그 뮤지션 그 아예 개최 비용이 싸요. 그러니까 그 아티스트들이 맞아. 맞아. K-팝이면 얼마나 비싸겠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힙합은 생각보다 좀 더 빡세요. K-팝, 힙합은 나름 또 코스트도 있고 그런데 이제 재즈 뮤지션들은 이게 싸요. 개런티가 싸서. 인기 말 없어요. 되는 말 되는.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그거 플러스 이제 지방에 그걸 하려면 지자체거나 유지들이 연결돼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 어르신들이 어쨌든 재즈를 좋아하니까. 듣는 게 되게 고품격 취미여가지고 음. 다들 스피커 좋은 거 윤수 형이 눈 돌아갈 만한 거 가지고 계시고 이런 사람들이라 음. 그렇더라고요. 포항 가보니까. 아 그래요. 거기 포항에 또 거기 되게 유명한 그거 있는데 뭐 청공을 하나 있는데 아무튼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다녀왔고요. 좋았습니다. 재즈토닉 페스티벌 파이팅 앞으로도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지자체들이 이런 예쁘고 좋은 행사들 하는 거 그거 좀 사람들이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네 서구 형은 어떠셨어요? 저는 뭐 일단 평일에는 그냥 일만 쭉 했고 음. 그 청주 재즈토닉이 지난주 토요일이었잖아요. 네. 그러고 사실은 그 근처에서 1박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뭐 없는데도 재즈토닉 때문에 그런지 풀방이었죠. 완전 풀방이에요. 네, 그래서 대전에 있는 호텔을 잡아서 대전에서 1박을 하고 원래 그 당일치기 생각은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뭐 청주나 좀 멀지. 돌아다녀 볼까 했는데 대전으로 잡아버려서 대전을 이제 돌아다니게 된 거죠. 근데 대전하면 또 저희 그 서페라 그 구독자 MJ님 계시잖아요. 대전 아카이브 구축하고 계시거든요. 진심으로. 대전 일진이잖아요. 왜냐면 그 저희 그 단톡방에도 정보를 많이 올려주시지만 물론 제가 뵌 적은 없지만 대전 가볼 만한 곳 뭐 이런 거 인스타그램 하죠. 그 음식이랑 커피에 대해서 올리는 일종의 서브 계정이 있어서 제가 호텔에서 이제 그거를 좀 봤어요. 근데 그 계정을 보고 와 이분의 그 인사이트는 신뢰할 만하다라고 딱 생각했던 게 어떤 글을 하나 봤는데 막 엄청 커다란 이제 공장형 카페 같은 거였어요. 근데 뭐 커피 맛 이런 것도 다 평가하시고 그러거든요. 짧게. 근데 일단 커피 나오는데 50분 걸렸다고. 그것만으로도 진짜 족같습니다. 약간 이렇게 써놓으셔가지고 제가 이건 그 우리가 흔히 보는 인스타용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그 인사이트를 믿고 리얼이 거기서 제가 좋아 보이는 데를 찾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대전을 갔는데 제가 조금 재밌었던 건 대전 가보셨나요 최근에? 뭐요? 안 가봤지. 우리 고향이 대전인데. 그렇죠. 최근에는 가보신 적 없죠. 네, 최근에 없어요. 근데 인터넷에서 대전을 보통 노잼 노잼 도시라고 하잖아요. 노잼의 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잼 도시죠. 성심당밖에 없다고. 성심당밖에 없다고. 그래. 성심당이 이제 서울에는 그 비슷한 빵집이 태극당이라고 하기도 좀 뭐예요. 왜냐면 직접 성심당을 많으니까. 그 무슨 호텔 앞에 성심당에 이제 다른 지점이 있었어요.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침 9시에 사람이 길거리 한 명도 없거든요. 약간 신도시 구역 같은 거여가지고 신시가지 성심당에만 한 300명 있어요. 아침 진짜? 9시에 줄 서서 사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 성진당에만 모이는구나 아침에.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그 말이 맞나라고 싶었어요. 근데 대전 한번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서울은 지금 약간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웬만한 좀 소위 말하는 힙한 어떤 지역들 을지로, 성수, 뭐 옛날 연남동 뭐 어디 있잖아요. 지금 안국 쪽이나. 근데 그런 데들이 이제 다 너무 개발돼서 그 좀 파릇파릇한 맛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갔을 때 진짜 신선하다고 느끼는 그런 기분? 왜냐면 다들 막 엄청 잘하고 인테리어니 뭐니 막 기술적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근데 대전에 제가 동네 이름은 까먹었는데 어떤 과거에 철도 관사로 쓰던 지역을 그
일종의 그런 문화 보가 공간. 공간 같은 것들을 만드는 곳으로 한 지역이 있더라고요. 시내 쪽에선 좀 떨어져 있는데 일제 시대 때 철도 관사였기 때문에 신탄진? 아니에요. 대전 그쪽 가까울 것 같긴 한데 그냥 동이거든요. 대전에 있는. 근데 거기가 좋았던 게 아마 철도 관사 대전 이런 거 치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일본 적산 가옥들 네. 를 이제 다 개조들을 해가지고 아 좋아했겠네. 고향 느낌 났겠네. 왜 좋겠다. 아니겠어요. 툭 들어왔다. 아무튼 근데 그래서 그곳들에 이제 막 뭔가 괜찮은 가게들이 막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이 간 이제 그 분이 얘기하기를 소재동? 맞아요 소재동 그 어디라고 그러냐 서울의 익선동에 있던 익선동을 좀 흥하게 만들었던 몇몇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공간들을 하고 있어요. 만든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서울에 무슨 옛날에 그 안경 그거 행사할 때 뭐 무슨 철도 관서 뭐 그런 데 가지 않았나? 거기 우체국 우체국. 그 미안경 이병헌 스타일리스트였던 그 사람들 내려가 있어요? 그 식물 했던 사람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 거기까지는. 네. 소재동 되게 이쁘네 진짜. 네, 그런데 그 봤던 데 중에 어떤 대전에서 10몇 년 살았는데 이런 게 있다는 걸 몰랐어요. 티 같은 거 파는 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차를 음. 파는 데가 있는데 진짜 서울에 웬만한 가게 뺨치게 잘 해놓은 거예요. 막 좀 대나무가 막 쫙 있고 안에 예, 그럼 뭐 가면 뺨을 때려줘요? 이렇게 이렇게 착. 침은 뱉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저는 그래서 거기서 물론 이제 막 핫스팟 좀 인스타그램 이런 느낌이긴 했어요. 근데 그 옛날에 그런 동네들이 막 커가는 모습을 봤을 때 느낌을 되게 오랜만에 느꼈어요. 예, 완성되어 있는 도시가 아니라. 예. 노잼 도시라 이제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있네. 그리고 이런 그러니까 마치 요즘에 서울에 특정 밀집 지역이 아닌 곳들에 생기면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처럼 네. 대전에도 곳곳에 이제 그런 가게들이 있어가지고 예, 뭐 갔던 커피숍 이런 데도 다른 동네였지만 되게 좋았어요. 타임 스페이스? 그 갤러리아 백화점 하나 있거든요, 대전에. 네. 타임스퀘어. 타임월드. 타임월드. 근데 거기 앞에 있는 어떤 그냥 허름한 상가에 있는 카페였는데 일단 서울보다 제 추측에 그 임대료가 되게 낮을 거잖아요. 그렇겠죠, 무조건. 그래서 잘 해놓은 요즘 느낌의 어떤 뭐 와인도 팔고 뭐 무슨 뭐라 그러죠? 막 슈퍼마켓처럼 해놓는 나이스 웨더 같은 그런 글로서리 스토어 같은 것도 살짝 있고 한데 가게가 일단 겁나 커요. 다들 끔찍해. 그게 약간 지방의 좀 장점인 것 같더라고요. 전 대전 가면 성시경이랑 백종원이 먹었던 그 태화장이라는 중국집을 너무 가보고 싶어요. 저도 거기 기대됩니다. 진짜 거기는 한번 가볼 만할 것 같아요. 근데 대전이 아직까지는 컨텐츠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렇죠.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좀 길게 말했지만 한 가지만 더 말할게요. 백화점을 잘 안 가는데 대전의 신세계 백화점이 올해 이제 지금 시점으로 개점 1주년이 됐어요. 얼마 안 됐네. 근데 뭐 한번 볼 겸 매장들 좀 가봤거든요. 센텀처럼 좀 길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복합 몰 같은 아쿠아리움 막 이런 거 붙어 있고 근데 거기가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대전 신세계 백화점. 왜냐면 위에는 사실 좀 더현대 축소판 같은 느낌이었어요. 가운데가 개방형이고 크게 별게 없었는데 그러니까 주차를 하고 지하 1층으로 올라가서 푸드코트에 딱 갔는데 서울은 옛날 건물들이니까 말하자면은 거의 조명에 대한 어떤 어레인지가 힘들거든요. 백화점 같은 커다란 공간들에서 리뉴얼을 한다고 해도. 근데 거기는 이렇게 판을 이렇게 무슨 판넬 같은 걸로 막아놔가지고 좀 산란되는 주황색 일종의 좀 자연광 같은 것들이 푸드코트에 쫙 전체를 다 감싸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좋더라고요. 일단 음식이 되게 맛있어 보이고 과일 같은 것도 그래서 그 경험이 되게 좋았어요. 진짜 백화점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단순히 물건만 보여주는 공간이 아니라 뭔가 안에서 이제 경험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 쪽으로 이제 공간 구성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대전 신세계도 이렇게 조명으로 이렇게 좀 보기 좋게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찾으면 재밌는 도시 대전.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이 여기저기 많이 다녔네요. 네 맞아요. 같이 다니신 분도 패션 쪽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리테일 관련된. 관심을 끊으세요. 갑자기? 건강 좋지 않습니다. 나 어저께 거기 갔었는데 혹시 알아요? 저 금돼지 식당. 알아요. 저 약수동에 있는 거. 엄청 유명한 데잖아요. 저희 집 엄청 앞이에요.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와 장난. 그래 가는 길에 보니까 너네 집 근처더라고요. 맞아요. 꽤나 압도적이에요. 처음 먹으면. 큐가 너무 막 뒤로 가지고 뭐 갈 수 있어요? 거기? 야, 이 고위공직자는 어디 네. 줄을 서게 하느냐? 그렇네. 길을 비켜라. 약간 그 느낌이었어요. 오. 저 내 친구가 그 사장님 친구라고 그러더라고요. 친사친. 사우나도 가고 그런 사이. 무슨 골프 무슨 아카데미 동기라는. 남천동 살고. 남천동 사시고. 이렇게. 어떻습니까? 드셔보시니까. 돼지고기를 구워 먹는 거 중에서는 제일 맛있었어요. 맞아요, 아, 진짜로. 그래요? 그 정도예요? 특히 목살이 삼겹보다. 목살하고 삼겹살도 맛있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유명한데 우리 삼각정도 보면 뒤에 먹은 그 내장탕이 맛있었지 고기는 그냥 고기잖아요. 고기가 진짜 맛있는 거예요.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김치찌개도 드셨어요? 김치찌개 라면 넣어가지고 해주거든요. 뭐 그냥 그거는 소스. 안에 근데 고기 들은 것도 거기 맛있어요. 네. 그냥 고기 자체가 되게 맛있대요. 고기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평소에, 돼지고기 먹고 싶으면 금돼지 식당을 가면 좋은 진짜 것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평소에 소만 드시니까 그러니까 돼지 맛을 잘 모르셔가지고서는 요번에 뭘 먹어도 그냥 맛있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닐까 그런 유추를 해봅니다. 좀 재밌게 어떻게 받아주고 싶다. 그러니까. 미안해, 좀 아이디어가 없었어. 네가 아이디어가 없었던 거지? 네. 그렇군요. 참 진행이란 게 어려워. 자기는 뭐 이제 결혼 딱 한 달 남았는데. 네. 초대기 직전인데. 그 일단 뭐 되게 별 그런 트러블 없이 그냥 쭉 진행되고 있고. 아 그래, 그거 진짜 다행이다. 원래 네. 준비하면서 보통 줬대는데. 맞아요. 초대기 바라는 사람처럼. 이게 왜 저는 이제 그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이제 준비하다가 이제 싸우고 그러는지 알 것 같은 게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추구가 나눠질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그 지점에서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컨대 뭐 꽃을 뭐 그 빨간 꽃이랄까 하얀 꽃이랄까 이런 거를 이제 골라야 되는 이제 그런 순간에서 그런 걸로 싸워? 이게 아가씨들은 이게 뭐 일반적인 경향성입니다. 그냥 아가씨들은 예쁜 쪽을 이제 좀 선호를 하고 아저씨들은 이제 그 좀 코스트가 좀 저렴한 편을 이제 선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관철을 할 것이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서 좀 싸우게 되는 그런 좀 경향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면에서는 크게 트러블 없이 너는 가격이 상관없으니까? 네 그냥 하자 그냥 뭐 씨발 이래서 갚으면 되지 뭐 그냥 이런 꽤나 대부분이 다 형처럼 그냥 이런 마인드에서. 결혼식은 너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해요. 아니요 그게 또 달라? 돈이 규모가 엄청 차이 나요. 그러니까 500짜리냐 800짜리냐로 바뀌어요? 500, 800이 아니야. 그 수준이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막 500이냐 1000만 원이냐 이런 수준인 거예요. 이제 뭐 하나 잘못 선택을 200짜리. 하면. 그러니까 이게 뭐 연예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씨발 뭐 하든 뭔 상관이야. 뭐 그냥 노예들이 누워 있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누워있는 건 뭐야? 뭐야? 그 대신 이제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보통 사람들은 신랑 입장에서는 이게 어찌되었건 다 이제 비용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이제 줄이고 싶어하는 거고 이제 신부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아름다운 쪽으로 이제 가고 싶어하고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상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형네 집 청주 유지에서 존나 부자잖아요. 노예들이 누워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 싸웠지. 오! 아니 청주 톨게이트 딱 들어갔는데 장현수 하니까 예스! 하고서 딱 바로 프리패 쓰더라고요. 길에 있던데. 그러니까 동상에 서 있다고. 결혼 D-Day 써있던데 간판에. 여기 청남대 거기 들어가실 때 그 제 동상 있는 거 보셨어요? 봤어요. 그 문재인이랑 같이 있더라고요. 문재인하고 사람 사는 세상 그렇게 있는데 그럼. 아무튼 뭐 80m더라고요. 졸라 크구나. 그거는 김일성 동상 그 정도 해야지 평양에 있는 갑자기 땀이 나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그냥 선택을 했어요. 그냥 비용이 좀 더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좀 하고 싶은 쪽으로 하자. 그래 윤수영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쟤 결혼 못할 줄 알았는데 결혼을 한다고. 돈 다 써도 되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트러블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그냥 두 달째 그 대전에서 잔치 중이래 지금. 청주에서. 돼지를 너무 잡아가지고 돼지가 다 씨가 말랐대요. 제 여자친구는 집에 돼지 다 사갔대요. 저기 뭐 오해하실 분은 없겠지만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희가
무슨 만수도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뭐 별탈 없이 잘 진행 중이고 제가 10월 30일에 결혼을 하는데 그때까지 방송에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아무튼 희박하죠. 진짜 정확하게 한 달 남았어요. 예, 이제 진짜 오늘 10월 1일이니까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 잘 치르고 결혼하고 저도 이제 유부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너만 유부남이야? 저는 저도가 형님이 아니라. 저는 형님이 되게 많이 괴롭혔으면 좋겠어요. 누구래? 그 당해왔던 세월이 있잖아요. 나? 아주 크게 당했던 아니 사람들이 뭘 그렇게 당했다고 너무 많이 당했잖아. 뭘 옛날에 술 먹다 운 얘기 뭐 이런 거 정도나 했지 뭐 그렇게 뭐 야, 진짜 우리의 실체의 한 반도 얘기를 안 했어요 사실.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는. 내가 돌아오는데 반 정도는 너였어.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확신할 수 있거든. 사고를 잔잔하게 많이 쳤거든. 그렇죠. 네. 2달 후 이혼남 장유수였습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댓글 한번 살펴볼게요. 네. 네. 다 모이니까 이 뭐죠? 멍청이들 모이면 흥겹단가? 못난 것들은 못난- 서로 얼굴만 봐도 즐겁다. 딱 그 느낌이네요 오늘. 네, 케이스님이 윤수홍 누구 닮았나 했더니 홍수환 닮으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아 이거 야 오늘 홍수몬 시라 소문의 홍수몬? 홍수환? 아, 홍수환. 홍수환 홍수몬의 이제 존나 어디 맞았을 때. 많이 뜯어 맞으셨을 때 이제 엄마나 챔피언 먹었어 하면서 이제 그 부모님으로 아 진짜 말이 너무 심하다. 이 사람 누군지 몰라도 아 좋아요. 아, 나는 해도 돼. 근데 당신은 안 돼. 아주 방구 좀 끼신 분이잖아요. 뭐 괜찮아요. 네. 오케이. 네. 이기태님 서페라도 라이브로 진행하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사실 몇 번 했죠 우리가. 우리가 했어요? 언제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 우리. 우리 무슨 옛날에 아. 크리스말로 했었던. 아 그거 말고 요거를 아예 라이브로 유튜브 라이브. 유튜브 라이브로. 아 그거. 근데 그거 위험해요. 그건 할 줄 모르죠. 그럼 우리 다 깜빡 편집 왜 안 올라가는지 아세요? 한 달 내내 해야 돼서 그거 안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아무튼 유튜브 라이브. 네. 유튜브 라이브 할 수 있으니까 해보는 것도 그럼요. 괜찮지만 우리는 편집 안 하고 올리면 되잖아요. 그쵸. 그 이제 노땅만 붙는 거 아니야 그냥? 감옥 가? 확신은 없으시죠? 거기서 뭘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왕대박님께서 왕대박님이야. 네. 이서군님께서 왕대박이라고 미안해요. 네. 잘하네. 자 그리고 토스트님께서 썸네일 뭔데라고 그거 뉴진스 이야기 그 너무 해주셨고 명작이야.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진짜? 그냥 안 올라갔거든요. 그 2주 전. 네, 그 현일이가 편집은 완료했는데 제가 요즘에 일이 너무 많아요. 아 완료했어요? 네. 다행이네. 아직 못 올렸어요. 괜찮아요. 결혼했는데 뭐.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결혼 때문에 바빠요? 그것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중첩되어 있어요. 결혼 때문에도 바쁘고, 해즈토닉도 가야 되고. 해주토닉도 가야 되고, 일도 가야 되고. 회사 일도 많고. 수익은 언제 들어오지 대체? 그거 인출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아니 제가 다 해놨어요. 그래요? 그 막 서류도 막 해놓고. 근데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없네. 한 4천 들어올 거예요. 뭐 그렇게.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야기 이어갈게요. 진짜 언제 들어오지? 근데 우리 그 팟빵에는 좀 들어와 있.